불길이 번지며 편지들이 하나씩 타들어갔습니다. 그 불 속에서 제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타고난 자리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끝내 마주하지 못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던 날,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편지들과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이 들어 있었지요. 저는 올해 78입니다. 지금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도시로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봄이면 들꽃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가을이면 김치를 담그고 겨울이면 이불 속에 몸을 묻은 채 조용히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마을회관에 나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춧잎을 접어넣는 제 손끝에는 언제부턴가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분옥 어르신, 아드님은 요즘 뭐 하셔요? 저는 잠시 웃어 보였습니다. 글쎄요. 바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웃들이 눈을 피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 애가 도시로 떠난 뒤로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 흔한 안부 한마디 없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앉던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5해 전 한여름의 저녁이었습니다. 습기가 벽을 타고 내려앉고 부엌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죠. 그 종이 끝이 구겨져 있었고 아들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아들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엄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에요? 엄마, 왜 남의 이름으로 넘겼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운함과 불신이 섞인 아들이지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빚 때문이었지요. 그때 저는 집을 담보로 잡히지 않으면 당장 은행에서 들이닥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는 이미 신용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의 이름을 빌려 잠시 넘겨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 가족을 믿지 못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혼자서 결정만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이 다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부르긴 참 어렵네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바람이 스며들 듯 정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 한 통, 명절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제 품에서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그 아래엔 어린 손글씨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소리는 문이 닫히던 그 둔탁한 소리만이 아직도 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던 날이었지요. 비 냄새가 참 그리웠습니다. 젖은 흙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묘한 쓸쓸함까지. 그 냄새를 맡으니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가슴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락 구석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제 지난 세월이 다 들어 있었지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군 복무 중에 보냈던 편지,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렸던 가족 그림, 그리고 노랗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눅눅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때의 온기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호가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너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한 줄을 읽는데 가슴속 깊은 곳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따뜻하기보다 단단하려고만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버텨야 한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약해지는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 모든 오해가 무너졌습니다. 따뜻하다는 건 약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감싸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였지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지난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상자 안으로 다시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따뜻함이란 거. 결국 용기였네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 남편의 숨결까지 함께 닫히는 것처럼.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세상은 조금 더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주 작은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마당의 흙이 아직 젖어 있던 날이었죠.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옥 어르신, 통장 좀 확인해 보셔요. 낯선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장님은 약간 숨이 찬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손주가 돈 보낸다면서요? 손주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이장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이었어요. 거기엔 박지훈 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주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끝자락에 적힌 날짜들을 따라가 보니 거의 매달 같은 금액이 꾸준히 찍혀 있었습니다. 20만 원, 그 금액이 2해 동안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 그런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유, 통장에 자동이체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손주가 직접 한 모양이던데요. 이장님은 빙긋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기 드물어요. 그 손주 참 속 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린 채 쉽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뒤 저는 조심스레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할머니, 아빠 몰래 보내요. 아빠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몇 번을 숨을 고르며 눈을 떴는지 모릅니다. 아빠 몰래, 그 말 하나에 너무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애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숨겨야만 했다는 것. 그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글자를 입속으로 소리내며 읽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여전히 그 아이의 할머니로 남아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품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어릴 적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냄새 좋아요. 하며 웃던 그 얼굴.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만지던 그 온기, 그 따뜻한 기억이 다시 제 품속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때처럼 부드럽게 말했죠. 이제 됐네. 분호가.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 제 마음엔 오래 잊고 지냈던 봄의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남편의 목소리가 귀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습니다. 늦봄의 공기인데도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할 건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야 할까?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고 입을 다무는 게 사랑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참는다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겠더군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썼던 오래된 천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세월이 밴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옷 한 벌을 차곡차곡 접어넣고 남편의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긴 세월 멈춰있던 시계였지만 유리 속엔 아직도 희미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주에게 전해주려던 작은 수첩 하나를 넣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써온 글귀가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늦게 닿아도 결국 닿는다. 그 말을 조용히 읽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들판 위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안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끝에 닿을 때마다 서늘한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끝까지 걸어 나와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벤치에 차가운 철을 쓸며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버스 안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 낮은 지붕들, 희미한 산등성이 어느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두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 참아온 눈물, 그리고 아직도 남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오랜만에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어 살짝 반짝였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니 공기가 차갑고 사람들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의 시간을 쫓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저 혼자 느릿하게 걸었습니다. 낯선 풍경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입고 있던 옷에 비누 냄새 같았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커피 향이 흘러나오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가방을 꼭 쥔 채 오랜만에 뛰는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키 큰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스쳐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 낯설었지만 눈가의 곡선 하나, 미소의 결 하나가 아들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저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오래도록 차가웠는데 그 온기에 몸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을 뒤져 낡은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진 작은 공책이었지요. 이건 할머니가 평생 써온 메모장이란다.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메모장이요? 응. 하루를 버티기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른 말을 적었어. 화가 날 때도 외로울 때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흔적이야. 노트의 첫 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차가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재산이야. 돈도
집도 아니고 마음으로 버텨온 시간, 이제는 너가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구나.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노트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아빠. 잠깐만요. 지금 할머니랑 지훈이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병원에 계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말이니? 지훈이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날 이후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다른 일을 했대요. 돈을 벌어서 할머니 빚을 대신 갚겠다고. 결국 그게 몸을 망치게 된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 서류를 넘긴 이유가 빚 때문이었다는 걸 아빠는 나중에 알았대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자존심이 그걸 견디지 못하셨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전화 한 통 안 하냐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혼자서 저보다 더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매일 할머니 걱정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보다 훨씬 무겁게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아, 병원이 어디니?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을 따라 도시의 불빛 속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소음이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오해한 세월보다 사랑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병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조심스러워 숨을 크게 쉬는 것도 미안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 있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줄이 얼굴 옆을 감싸고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주사선이 여러 가닥 얽혀 있었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툭툭 드러나 있었지요. 그 얼굴은 한참을 보지 못한 사이 낯설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가의 선과 입가의 모양은 여전히 내 아들 그대로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암입니다. 많이 진행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멀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우는 걸 겨우 붙잡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많이 진행됐다는 그 말이 귀 속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 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마디마다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손등 위에 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을 맞추더니 저를 알아보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긴 세월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 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속 모든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용히 흘러내려 눈물이 되어 얼굴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됐어. 그 말이면 됐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기계음도 사람의 발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살며시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아들의 손, 제 손, 그리고 손주의 손이 서로를 덮으며 한데 이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천천히 제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의 찬 공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떨어져 있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병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커튼이 바람에 맞춰 살짝 흔들렸습니다. 실타래가 손끝에서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한 코, 또 한 코, 바늘이 실을 꿰며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에는 아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 긴장이 조금 풀린 듯한 평온이 비쳤습니다. 그 곁에서 손주 지훈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손을 멈추고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병실 바닥 위에 고요한 빈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된 기억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용서란 게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어느 날 문득 미움이 사라지더구나.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켠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꼭 쥐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놓이는 기분이었지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대 위의 아들과 제 손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불태우지 못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랬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편지를 펼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편지는 남편이 제게 남겼던, 그리고 아들이 결코 읽지 못했던 그 한 줄이었습니다. 아들아, 언제든 너의 마음속이 따뜻하다면 나는 거기 있을 거야. 그 글씨를 조용히 읽어주자 병실 안이 한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기계음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아들이 미약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 괜찮다. 이젠 다 괜찮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봐라, 지훈아. 사람의 마음은 멀리 있어도 닿을 수 있는 거란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햇살이 그 깃털을 따라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에 닿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 안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이었지요. 저는 다시 뜨개질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이 손끝을 스치며 천천히 새로운 무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늬는 마치 오래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 옆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손주와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며 늦가을의 햇살을 맞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뜨개질 실이 가볍게 흔들리고 나뭇잎들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립니다. 햇살은 노랗고 공기는 차분합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구 줄 거예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바늘 사이에 걸린 실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누구든 추운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웃는 제 얼굴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빛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더군요. 가장 늦은 순간에도 사랑은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은 늘 무겁고 길게만 느껴졌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었단 걸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의 끈은 얇아 보여도 다시 매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지훈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 온기가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마지막 코를 걸고 실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새로 만든 목도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실끝을 살짝 흔들며 햇살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낯익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오래된 비누 냄새, 남편의 셔츠에 밴 그 향이었지요. 그 순간 남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호가 이제 됐네. 그 목소리가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한층 더 부드럽게 번져왔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며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햇살이 이마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릴 때면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그게 가족이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은 제 마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빛이 머물고 그 빛이 내 안의 그늘을 덮을 때 비로소 삶이 따뜻해지더군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에도 오늘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삶이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전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